봄을 기다리는 꽃의 마음으로 더스토리 방송 윤구마의 명사초대석 새해 소망을 담아 첫 문을 엽니다. 지금부터 덕산 스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이야기, 따뜻한 세상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1982년도에 출가를 했고요. 지금 벌써 오늘도 4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가하시게 된 계기 듣고 싶어요. 출가에 대해서는 좀 아픈 사연이 있죠. 지병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모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사찰로 수양을 하러 이제 들어왔다가 너무 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결심을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고 들어오셨다가 예. 출가하시게 된 계기가 네네. 이거네요. 예. 그러면 지금은 건강하신 건가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이식을 받았고 이제 여러 번 시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안정된 상태고. 이렇게 수행 생활을 하시면서 어떠세요? 제가 89년도에 이 도량에 왔습니다. 와서 남일면 전 지역의 경로잔치를 네. 한 17년간 했습니다. 남일면에 전 지역 지역을 어르신들을 해서 모시고, 어르신들을 예. 모시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사찰에서 그런 봉사하는 경우는 좀 드물었죠. 그런데 그런 운명이 생기는데도 봉사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셨구나. 그게 다 제가 출가를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정진을 해온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보니까 이 현상계라는 것이 내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참모습이 아니거든요. 허무한 마음이 들 때 되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긴 하거든요. 바로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그래서 오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육신 위주로 살아온 분들은 육신이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 육신보다 아까 마음? 그렇죠. 예. 마음이 더 네. 중요하다는 건가요? 네. 지금 보고 듣는 건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관을 통해서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빠져나가면은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보고 들을 수가 없겠죠. 마음까지 출가를 해야 진짜 출가다. 네네. 마음이 근본이네요. 그렇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모든 물질을 이제 분석과 규명이 들어가면은 네. 모든 물질의 본질은 지금 정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네네네네. 다만 이제 파동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진동하고 있다. 진동파동. 네, 진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진동하는 존재를 있다 없다 사실 할 수가 없어요. 물질 세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출가를 해서 느끼는 거죠. 지금까지 저도 세월이 좀 지났는데 네. 되돌아보니까 별거 아닌데 네, 맞아요. 그때 왜 그렇게 그걸 새기질 못했을까, 새기질 못하고 애를 썼는가. 좀 더 마음을 챙기면서 살아가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단은 아니겠지만은 물질 위주로 추구하는 이 현실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물질의 세계라는 것은 서로 성질이 다른 물질이 이렇게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같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좋은 거와 나쁜 것은 공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았다고 하는 일도 그 인연에는 아픔이 따라요. 덕산 스님이시잖아요. 덕산이 무슨 뜻일까요? 글쎄 그거에 그냥 이름에 지나지 않은 거고요. 네. 저희 은사 스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네. 저를 처음에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 그때 인상이 있으면 안 좋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상이 저 족복 같다. 그래 너는 덕을 많이 쌓아야겠다. 덕을 산처럼 쌓아라. 덕을 이뤄서 산을 만들어라. 뭐 이런 뜻이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상은 마음에 있다고 해요, 스님. 네. 그래서 인상이 고우면 목소리도 곱고 또 잘 풀린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뵙기는 인상 참 좋으십니다, 스님. 네, 아마 고맙습니다. 수행 생활 덕분에 그렇더라면 그 인상이 좋아진 거 아닐까. 제가 스님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지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직지가 무슨 뜻인지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직지에 대한 그 설명은 네. 어떻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직지에 대해서 군더더기 없는 편인데, 네.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이 직지를 무작풀이하면은 무언가를 이제 가르쳤다는 말이거든요. 직시 예, 직시 가르쳤다. 예. 네. 그 직자에다가 손가락을 뭘 바로 가르쳤다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뭘 가르쳤을까요? 뭐 대상이 있겠죠. 그래, 그 대상이 여기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딱 정해진 대상이 없어요. 직지하면 가르쳐서 이렇게 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에게 이게 설명이 어렵다고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얼음과 예를 들어서 얼음과 물을 우리는 보통 둘로 보잖아요. 고체, 액체 이렇게. 물질과 정신세계. 음. 근데 우리도 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일반인들은 이제 육신을 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육신은 이건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이걸 참나라고 할 수는 없고, 음. 어머니 입으로부터 이제 태중에 들어갈 때 네. 이미 이제 마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진짜 나인데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직지에서 성현들이 말씀하신 그 본래 가르침 자리는 우주가 다 그대로 직지 가르침인 거예요. 아, 우주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직지를 누가 처음에 최초로 썼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이건 우리 그 불가에서 예, 예. 이게 석가모니라고 하는 불교 교주가 있잖아요. 네. 이제 이 어른이 수행을 하시고 도를 깨친 후에 과거에도 이런 부처님들이 계셨다. 네. 그분들이 말씀해 주신 개성들이 있어요. 네. 개성들하고 또 당신이 깨달음을 이룬 후에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이 됐으니까 인도에도 석가모니라고 하는 제자들이 많이 따랐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28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은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인가를 받은 분들이에요. 네. 인정을 받으신 예, 분들. 예. 근데 이분들 말씀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불교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예, 예. 또 중국에는 또 110분, 네. 110분의 이제 조사 스님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른들의 일화나 아니면 개성 부분, 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록들이 네. 하나로 한 권으로 묶어진 책이란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청주잖아요, 스님. 예. 청주까지 오기까지는 그러면 인도를 거쳐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왔다는 건가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떤 스님이 이거를 정리하셨을까요? 교과서에도 이제 백원 선사가 백원 하상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백원 하상이 이제 쓴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백운하상은 스님. 고려 중기 때 스님이에요. 아, 근데 이 스님이 사실은 좀 잘못 지금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백원 하상이 쓴 게 아니에요. 편찬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백은 스님이 출가를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셔서 한 65세쯤 됐을 때 나름대로 이제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국내에도 이제 그 선지식이 계셨지만은 네. 중국을 들어가신 거예요. 중국. 그래서 서국하상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임재중의 18대 손인데 네.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인가를 쭉 받은 분이시거든요. 네. 그분한테 내가 공부를 한 걸 점검을 받기 위해 들어가신 거예요. 아, 검증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백은하상이 이제 인가를 받기 위해서 언어를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글을 써서 이렇게 올리면은
글로다 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문답을 했지만은 네. 백은선사가 인가를 못 받아요. 네. 중국 서국스님으로부터. 네. 못 받고 나중에 그 백은선사가 글을 그렇게 올립니다. 제가 고려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오직 스님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백은하산에. 예. 저를 어여쁘게 여기십시오. 제도를 해주십시오. 그때 이제 그 서곡하상이 지금 말씀하신 불조직지 신체 요절이라는 것을 당신이 기록한 겁니다. 그게 또 서곡하상. 예, 중국의 스님. 예, 중국 스님이 당신이 그걸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을 백은하상을 전해준 거죠. 그때 당시에는 궁중에 이제 백은선사가 들어와서 깨닫지 못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집지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 한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를 해서 돌을 깨치십니다. 깨치시킨 다음에 그때 당시에 고려 때 궁중에 들어가서 진짜 법문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직지를 그 설의 요체로다가 거기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다가 지금 스님들한테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된 게 다른 그 문헌에서도 거기서 스님들한테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거기다 정보를 시켜요. 정보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상업은 두 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바로 하지는 못했지만 수행을 거듭한 결과 네. 상하곤 증보판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직지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스님. 네. 여기까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직지가 탄생했고 직지의 내용이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네. 여기까지 들어도 제가 좀 답답할 만큼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직지의 요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듯 싶어요. 글쎄, 직지의 그 내용 전체를 봤을 때는 예, 앞서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는 모든 분들은 네. 물질 위주로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 고인세 박물관에 지금 거기서도 이제 주로 인쇄 쪽으로만 이제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쨌든 직지가 금속활자로 최초로 그게 인쇄가 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엄청난 그 인쇄문화에 기여를 했다고 봐야죠. 뭐 통신이나 아니면 문화 쪽에 어쨌든 이 인쇄 문화로 인해서 엄청난 기여를 했지만 반면에 환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경 부분은 이미 우리가 물질에 아직도 그 취해 있어요. 물질 위주로 네.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달콤한 맛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직지 내용이 그냥 불교에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은 내용 부분은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마음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불교니까 불교 경전 같은 건가요, 내용이? 그래서 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까요? 예, 직지에서 얘기하는 마음은 우리가 대상을 보고 그게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분별심이 아니고 예. 그건 망상인 거예요. 그 무언가 분명히 마음은 본체는 있어요. 네. 그 본체가 있는데 대상을 상대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왜 이게 망상이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 현대물리학에서 모든 물질은 시간성 공간이 없어요. 그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존재예요. 텅 빈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제가 아시는 분께서도 생활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눈을 감고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어디 뭐가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육안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세계에서는 그 밖에서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사는 세계예요. 육안의 눈으로 가지고만.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꿈을 꾸시잖아요. 네. 꿈속에서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집착을 하시잖아요. 네. 끄달려가기도 하고 쫓기도 하고. 네. 깨고 나면 어때요? 허망하죠. 허망하죠? 네. 지금 현실도
그러니까요. 내 육신뿐이나 모든 대상들이 마음의 눈으로 보면 벽이가 어디 걸림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마음을 보는 세계에서는 텅텅 빈 겁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스님 그냥 내려놔 버릴 것 같은데요. 내려놔야지 그 가운데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속세적인 말로 하고 싶은 것도 없을 것 같은 건데 뭐 이미 사라질 건데 뭐 내가 저거 모아서 뭐해 저 꿈을 이루어서 뭐해 이런 마음이 싹 들 것 같거든요. 글쎄 그런 허무주의자들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네네.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잊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불이 잔뜩 끼는 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빛을 못 본 아이들은 네. 태양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밤이라고 태양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죠. 있죠. 네. 그대로 존재하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네. 우리의 그 본래 마음 바탕 자리는 네.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생사도 없어요. 죽는 것,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왜냐? 물질이 아니니까. 그게 우리의 본래 주인이다. 그런데 거기서 비춰보면 그 자리에서 비춰보면 이것도 다 텅텅 펴서 분석해 놓으면 다 마음작용이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은 스님 마음을 잘 챙기고 살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마음에서 비춰보면은 지구가 일주일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지 아셔요? 느끼지 못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돌고 있다. 빛의 속도로 돌고 있다. 일주일에 네. 37km라는 속도로 돌아요.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생활할 수 있어요. 지구에서. 돌지 않으면은 우리 생활 못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집이에요. 우리 집에 우리가 붙어 살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는 동식물이 같이 공존합니다.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라는 공간에서 같은 물을 마시고 있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고 같은 태양을 에너지를 받고 있고 토양에서 생하는 음식물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알게 모르게 서로가 상의 상존 관계에 존재하는데 인간들이 유독 지하층에 있는 화석연료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태우는 바람에 여기서 엄청난 찌꺼기들이 만들어집니다. 탄수 물질이 엄청나게 생산돼요. 근데 이게 우주는 무한대로 펼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구가 돌기 때문에 지구가 도는 경계를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오염시키는 물질들은 다 대기권까지만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대기권에서 이게 오염이 계속 화석연료를 이걸 태워버리니까 거기에서 가스들이 지금 대기권에 이걸 차고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은 우리 인간도 크게는 4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수화풍. 물을 마시고 있고 이렇게 생활하는 음식을 먹고 있고 태양 에너지를 받고 열이 있잖아요.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동식물도 다 똑같은 그 지수화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구의 상태는 지하층에 있는 화석연료를 끄집어 태우는 바람에 사람으로 말하면은 고혈압 상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흐름이라는 것이 균형이 깨지고 있어요. 직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정말 심각한 환경, 이건 생명인 거잖아요. 직지에서 그 말씀 가운데 천지가 여와 동군이요 만물이 여와 일체다. 하늘과 땅은 나야 한 뿌리고 네. 이 만물은 나와 한 몸이다. 다르지 않는 하나다. 왜 한 뿌리라고 하면은 마음이 나라고 얘기했을 때는 마음은 물질이 아니라 모양이 없잖아요. 네. 그 마음자리 들어가면은 나눌 수가 없어요. 이 공간도 네.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붙어 있어요? 전체 현미에 비춰보면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공간이. 그럼 우리 우주의 모든 만물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생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보면은 사실은 너와 나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비춰봤을 때는 이 만물 모든 대상들이 분석해 들어가면 다 마음인 거예요. 왠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은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게 잠재해 있는 업식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없이? 예. 없이. 업식이라는 게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생에 우리 회장님하고 전생에 무슨 일이 인연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연이 있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아, 예? 인연법에. 그렇죠. 인연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돼야만 되는 필연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필연,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에 그 사람과 꼭 만나라 하는 운명론적 필연.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스님과 될 수밖에 저도 없는.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도 예, 예. 어쩌면 예견되어 있는 거였다. 예를 든다면은 네. 어느 지점에서 추돌사고 났어요. 네. 근데 앞뒤 차들이 어느 한쪽에서 1분만 늦게 출발했거나 네. 속도를 늦춰서 갔다면 그 지점에서 사고 안 날 겁니다. 그런데 두 대는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필연이 온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되는. 그럼 미운 사람도 필연적으로 온 거고, 그렇죠. 예쁜 과거- 사람도 필연적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과거생에 내가 행한 거. 왜냐면은 지금 과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은 카오스 이론이나 네. 카오스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걸 비유로 나비 효과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나비가 비행할 때 얼마나 파동이 생기겠어요. 근데 그 파동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아지고 태풍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걸어다니면서 발밑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미생 생명들이 엄청 많아요. 네. 매일같이 음식, 단백질, 비타민 섭취하잖아요. 네. 다 하나의 생명체예요. 다른 생명을 파괴로 인해서 내 몸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신이 있는 한은 고통에서 피할 수는 없어요. 묘하게 지금 스님 제가 설득당하고 있는데 마음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수행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세계의 지금 관심사가 명상이잖아요. 이 부분은 명상하고 우리 스님들이 수행하는 참선하고는 달라요. 아, 명상은 네. 비유하자면은 흙탕물이 있어요. 네.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아. 다시 뭘 집어넣으면 다시 올라와요. 그게 명상의 한계예요. 참선은 네. 내 마음을 참고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 분명히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건데 배고프면 밥 먹으려고 하고 졸리면 자려고 하고 네. 하는 이념이 분명히 있다 이죠. 이념이 무엇인가? 이념을 깨닫고 비춰보니까 다 마음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참선과 명상의 차이는 예. 근본적으로 다르네요. 그렇죠. 예. 그걸 되돌아보면은 허무함을 느끼듯이 그렇다 그러면 나는 누군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온 게 아니에요. 나를 사는 건 없어요. 누구를 위해 살았죠? 이 허망한 대상을 상대로 다 살고 지금 마음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바깥 경계에 끊임없이 끄달려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건 대상이 사실이 아닌 대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삶 자체가 허무하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이쯤에서 스님의 인생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출가하신 분들은 누구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자신 돌아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왜냐면은 아직도 대상이 내가 허무한 거라고 말을 하면서 나도 허무함에 끄달려 가고 있는 게 많거든요. 사실이 아닌데 아직도 거기 끄달려 가고 있다는 얘기가 공부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스님의 인생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끝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단 1분이라도 내가 대상에 끌달려 가고 있다면 그거 내가 죽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 스님은 잘 공부하면서 지켜나가고 계시고 지금도 늘상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예, 제가 그렇습니다. 알아들어도 될까요? 네. 한마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한마디라고 그러면 너 자신을 알라. 누구나 다 같은 이건 대제죠. 너 자신을 알라. 아 그렇죠. 이제라도 이제 진짜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보자. 나를 위해서. 진짜 나를 위해서. 이게 여기서 진짜 나는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그래서 진짜 내 주인, 본래의 주인공. 그걸 잠시라도 1분이라도 딱 한 생각으로 멈춰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윤회의 굴레 일주에 벗어난 순간이 되는 거예요. 10분 하면 10분 윤회의 굴레에 벗어나게 되고 1시간 하면 일생을 통해 했다면은 많은 시간을 내가 이제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모아지고 그게 인과의 원리잖아요. 어떠셨어요? 스님 저랑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이거든요. 지금 직지를 좀 주제가 직지였는데
직지를 설명하기란 지금 아마 쉽게 누구나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함께 있었어요. 원래 직지에서 말하는 마음은 네. 함께 있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모르고 살아왔거든. 등지고 등을 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부처라고 일러줘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들의 참 모습인데 그걸 너무나 오랜 세월을 함께 있으면서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리석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직지는 어리석음을 깨달아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예. 좋은 에너지끼리 만나서 더 좋은 에너지를 산처럼 쌓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덕산입니다. 예, 그래서 덕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예. 새 소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쉽지만 스님의 소중한 말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유튜브 발전하시고요. 네. 좋은 인연을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 초대석 여기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은사 덕산 스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